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 집합과 명제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우리 평가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개념입니다. 집합은 거의 모든 단원에서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집합 자체를 배우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소한 용어라든지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확실히 익히시고 표현할 줄 알도록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표현 방법도 구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다면 포함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 무엇인지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입니다. 교과서 164쪽에서 169쪽입니다. 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으면 그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그리고 그 집합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자,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대상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보통 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로 A집합, B집합, C집합 이와 같이 나타내고 집합의 원소는 소문자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자, 보기를 한번 봅시다. 10의 약수의 모임. 자, 이 모임은 너무나 명확하게 1, 2, 50의 모임이므로 집합이고 각각 원소는 1과 2와 5와 10, 4개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이 대상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작다가 10이 작은지 5가 작은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닙니다. 자, 이때 집합 A의 원소가 요 소문자 A다. 자, A가 집합 A의 원소다. 그러면 A는 자꾸 A 하는데 작은 A는 큰 A에 속한다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원소 집합 순서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틀리진 않지만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라는 원소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즉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10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2와 3은 A의 원소가 되므로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4와 8은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7이 아니죠. 자, A의 원소가 아니므로 아니다. 8도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소 속한다. 어디에? 집합에. 자, 그래서 항상 이쪽에는 원소, 이쪽에는 집합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집합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 처음 부분에서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가지 방법으로 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어떤 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를 하나하나 다 나열한 것을 원소나열법이라고 하고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자, 집합기호입니다. 자, 요거는 집합기호. 이 중괄호를 집합기호라고 하고 요 집합기호 안에 해당되는 원소를 하나씩 콤마로 구분하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의 이름이 대문자 A라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적어주는 원소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 순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자,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원소는 중복하여 적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1, 2개랑 2, 3, 4를 모아서 집합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원소를 2번 적어주는 것은 원소 나열법의 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를 내가 일일이 다 적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원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은 1, 2, 3, 4 땡땡땡땡 너무 많아요. 100개를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초반에 적어주고 그 이후는 땡땡땡 이용해서 규칙이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원소 나열법. 자, 이번에는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은 말 그대로 모임의 특성을 조건으로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8의 약수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은 아까 1, 2, 4, 8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각각의 원소 1, 2, 4, 8은 모두 8의 약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점만을 언급해 줌으로써 집합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일단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X를 모아라. 자, 여기에서 X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뭘 모아봐 하는 건데 그 뭐를 X라는 문자로 쓴 겁니다. 야, 뭐를 한번 모아봐. 뭘 모으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8의 약수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모아봐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야, 뭐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X라고 쓴 겁니다. 문자를 활용해서 대상을 지칭한 거죠. 자, 요 바는 바 앞에 적힌 것은 우리가 모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써있네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고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와 같이 집합 이름을 적어주고 동그라미 안에 원소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우리가 여러 개의 집합 관계를 설명하는데 정말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집합의 연산을 증명하는 데에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새로운 개념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원소가 아까와 같이 8의 약수 1, 2, 4, 8은 4개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몇 개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유한개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무수히 많은 집합,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자, 그런데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집합은 100개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죠. 무수히 많은 것이 아니라 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유한집합. 셀 수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많다. 몇 개라고 말할 수 없다. 자연수, 유리수, 실수, 정수 이와 같은 집합들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개념, 그 다음에 기호 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라면 몇 개인지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n 그리고 집합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이 말 자체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므로 n 공집합은 0, 0입니다. 자, 보기를 봅시다. A, B, C, D, E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원소 5개짜리 집합 A, 즉 NA는 5입니다. 자, B는 X를 모아라. 그런데 그 X는 X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한다. 만족하는 실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즉 실수로서는 절대 이 식을 만족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x는 하나도 모으지 못했어요. 따라서 b는 공집합이므로 nb는 0입니다. 자, 공집합은 이와 같이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집합 사이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n 공집합은 0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뭘까요? 자, 이건 뭐죠? 이 안에서 개수를 세고자 하는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제시되어 있고 집합 기호 안에 하나의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즉 원소 하나짜리 집합입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1입니다. 1.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자, 먼저 부분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다 B에 들어있다. 즉, 보기에서처럼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는 이미 B 안에 모두 들어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B에는 1, 2, 3, 4, 5 이렇게 들어있고 그 안에 집합 A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집합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는 B에 포함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합시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그럴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A는 B에 포함된다. 혹은 반대로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이 삼지창 모양은 원소와 집합의 관계, 포함 관계였고 요 모양은, 요 디귿자 모양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한편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보기 1번은 아까 전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보기 2번은 A의 원소 2, 4, 6이 있는데 4와 6은 모두 B에 속하지 않는 원소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가지 않는 A가 존재한다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합이 다른 하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나는 가지고 있지만 너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찾아주면 나는 너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내가 135인데 나는 135라니까요. 자, 그러면 A의 모든 원소는 A가 다 가지고 있죠. 따라서 A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직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공집합은 부분집합입니다. 모든 공집합은 부분집합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5분인데요. 선생님이 딱 20분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집합 A는 지금 현재 원소를 몇 개 가지고 있나요? A, B, C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도 있고 하나짜리 원소를 가진 것도 있을 거고 2개짜리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3개짜리까지 있겠죠. 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부분집합부터 1개, 2개, 3개.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될 때까지 빵개부터 하나씩 다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부분집합은 이거, 공집합. 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다라는 것은 A만을 원소로 가지고 있거나, 즉, 이 집합. B만 가지고 있거나, C만 원소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은 3개네요. 이렇게. 자,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은 A랑 B를 가지고 있는 집합, A랑 C를 가지고 있는 집합, B랑 C를 가지고 있는 집합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원소 3개짜리는 A, B, C를 그대로 몽땅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따라서 부분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이렇게 8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마지막 개념입니다. 두 집합이 포함되는 관계, 포함되지 않는 관계를 알아봤으면 이제 같은 것도 알아봐야겠죠.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원소가 서로 같으면 같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당연하고 직관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포함 관계로 확인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면 같은 것입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의 모든 원소는 B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B의 모든 원소 또한 A에 들어있고 그 말은 둘이 같다라는 말과 같겠죠.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면 같은 집합이다. 그리고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모든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는 공집합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 즉 B가 A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서 부분집합. 이해 가시죠? 자, 이때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것. 미안. 자,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B를 보면 A의 모든 원소는 B의 원소이므로 부분집합입니다. 그런데 A가 B랑 같진 않죠. 즉 자기 자신인 부분집합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부분집합이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예제 1번에서 살펴보았던 부분집합. 자,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요 원소를 제외한, 요 집합을 제외한 요 7개의 집합 각각은 주어진 집합의 진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집합 A는 부분집합 몇 개예요? 네, 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인 거 하나 빼니까 진부분집합은 7개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추하기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